네, 이번 시간에는 1시간 동안 길게 하기보다는 경찰 공제의 답안에 대해서 같이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찰 공제 책에 있는 답안으로 인해서 잘못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들을 제가 수차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또 공제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누구든지 간에 잘못 서술하는 경우나 오인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믿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공제의 책을 음성으로 해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응들을 보여주셨던 것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쉽고 편한 강의는 처음이었다 뭐 이렇게 칭찬들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음성 해설 강의를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게 느끼셨던 이유는 제가 제 답안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문제를 직접 해설을 한 것이 아니라 공제회 답안이라는 이미 평가 대상이 존재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코멘트를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웠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제회 답안을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257페이지 로마자 1번에 있는 논점의 정리 잠깐 보시면 논점의 정리는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쓴다고 한다면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문 1에 있어서 부작위로 일관을 했는 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가를 검토를 하겠다. 근데 이것은 사실 설문 1번이 물어본 내용 그 자체 그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별도의 어떤 배점이 나온다고 보기가 쉽지 않겠고요. 설문 2번 보시게 되면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겠다. 이건 너무 무미건조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가? 사익보상이 인정되는가? 이와 같은 논의들이 특히 문제가 된다라는 식의 포인트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논점의 정리는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향성과 문제인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겠고요. 로마자 2번에 있는 설문일의 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논점의 정리에서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피겠다고 해놓고 로마자 2번에서는 경찰개입 청구권에 대한 문제로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단어 역시도 용어도 통일을 시키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위헌방지 조치의 법적 성질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위헌방지 조치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 이유는 위헌방지 조치의 대상자는 바로 폭력 조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범죄행위 제지 조치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 경찰상 즉시강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상의 위헌 발생의 방지는 즉시강제로서 위헌발생 방지 조치가 위헌방지 조치가 전부 다 즉시강제는 아닙니다. 앞에서 5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법적 성질만 하나씩 찍어보도록 할까요? 5조 1항 제1호의 경고는 행정지도입니다. 제2호에 있는 억류와 피난은 경찰상 즉시강제가 맞습니다. 제3호에 있는 데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는 이것은 즉시강제가 아니고 하명입니다. 그 다음에 조치를 하는 것 이것은 즉시강제입니다. 그렇다면 총 몇 개가 나오냐? 경고 하나, 억류, 피난, 그리고 조치를 하게 하는 것, 조치를 하는 것 5개가 나오는데 이 5개 중에서 사실 즉시강제로 볼 수 있는 것은 3개, 나머지 2개는 즉시강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헌발생 방지 조치는 무조건 즉시강제다라는 식의 유도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하고 나서 재량행위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5조에서 가능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행위라고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량행위로 처리하지 마시고요. 경찰 재량행위로 처리해 버릇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경찰 재량행위입니다. 왜 그러냐? 행정계획에 있어서의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행정재량과 비교했을 때 더욱 광범위한 재량권이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말고도 계획재량에서는 형량, 명령 원칙이라는 추가되는 법원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재량 행위도 행정 재량과 비교했을 때 광범위한 재량권 형성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외에도 경찰법상 일반 원칙으로서 경찰 소국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 그리고 경찰 비례 원칙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재량 행위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찰 개입 청구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와 성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제 답안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의에서 경찰행정청에게 경찰권 발동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이 표현은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하자 재량의사 의무도 역시 의무 부과에 해당한다라는 논의가 뒤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 표현은 빠지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 성질을 보시게 되면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과는 다른 실체적 공권, 특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치게 되면 실체법적 공권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체법적 공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서 이것은 기속행위에서 인정이 된다. 맞습니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의 영으로 수축이 필요하다. 맞는데요. 무슨 내용이 빠져 있습니까? 행정 개입 청구권은 수익적 처분을, 수익적 행정권 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행 청구권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청구권 추가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찰 개입 청구권의 성립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권 발동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 된다. 의무부가성과 사익보호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개입 의무의 발생에 대한 논의, 의무부가성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3번에 보시게 되면은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규에 의해서 구체적인 경찰권 발동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하고, 이 부분에 목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목차 없는 내용을 담아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목차는 어떤 내용을 쓰든지 간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목차를 설정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입 의무의 발생 부분 보도록 할게요. 기속행위는 특별히 문제 없으나 재량행위, 영으로의 수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건 뭐죠? 뒤쪽에 따로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에 대한 논의가 없죠.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 공제의 답안은 3단계 논의가 아니라 2단계 논의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개입 의무 부분에서 재량의 영으로 수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정 기준,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가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1번에서 유해성, 한계 이론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동 고충국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 사안 그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동고충국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협받고 있는 법익의 가치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 없이 이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법익의 가치성, 그 다음 위의 정도, 기관의 경찰기관의 개입과 관련된 위험의 판단 기준으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아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설이 있는데 이게 맞다. 그래서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보는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학설 대립을 보여주고 판례를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론이 항상 없습니다. 대부분의 논점에서 결론이 뭐냐면 전부 다 개별적으로 검토하자, 개별적으로 검토하자, 개별적으로 검토하자. 그게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개별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놓고 나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본인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최대한 균형 잡힌 기준을 설정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맞겠고,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중동고충국이었습니다. 중동고충국은 어떠한 사례 문제가 출제돼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5가지를 포섭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게 되면 개입 의무의 배제에 대한 보충성 원칙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개입, 기관의 개입 의무는 당사자의 법익에 대한 위해 제거를 사실적인 또는 법적 이유에 의해 당사자가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 전제되는 것이다. 법적 이유 아닙니다. 사실적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적 이유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이런 얘기인데요.
사안이 사소한 경우이거나 사소한 경우는 사실적 이유로서 스스로의 자구책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요? 이건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 아까 경찰법상 1번 원칙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경찰 소국, 경찰 공공, 경찰 책임, 경찰 평등, 경찰 비례. 이거 말고 사실 제6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6원칙이 바로 경찰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 보충성의 원칙, 특히나 불심 검문 문제와 관련돼서 출제가 되곤 하는데요. 경찰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경찰 공공의 원칙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 공공의 원칙이란 건 뭘까요? 사주소나 사생활이나 민사관계와 같은 개인 생활 활동 영역에는 원칙적으로 경찰기관이 개입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경찰 공공성의 원칙이죠. 이 경찰 공공의 원칙 중에서 민사관계 생각해 보세요. 민사관계. 민사관계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사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사관계에서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경찰 보충성의 원칙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표 매매 행위라고 한다면 경찰 공공의 원칙,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예외적으로 경찰기관의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보는 것이 이런 식의 내용이 바로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경찰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례로 본다면 바로 이런 것이죠. 갑이라는 대학생이 농구를 하고 있는데 벤치 옆에다가 자기의 핸드폰을 놨다. 박정훈 교수님이 경찰청에서 강의를 하셨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죠. 어떤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때는 신사가 중절모를 벤치에 놨는데 아줌마가 가다가 깔고 앉았다. 근데 아줌마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당신 과실이야 이러고 가버렸다. 근데 그 신사가 아무리 쫓아가도 아줌마를 만약에 따라잡을 수가 없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거나 이럴 때 만약 경찰관이 옆에 지나가고 있다면 경찰관에게 이 아주머니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연락처 등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고 경찰관은 과연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이런 식의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결국 사건에 대한 문제로서 법원의 힘을 빌려서 해결된 문제인 것이지 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경찰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건에 대한 문제,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 이것도 사건에 대한 문제, 경찰 보충성의 원칙. 오른쪽은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왼쪽은요,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개입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점선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것은 개인 생활 활동 영역, 즉 민사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찰권 발동이 안 된다. 근데 암표 매매 행위와 같이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어서 결국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서 경찰 공공의 원칙은 항상 무엇이 실선으로 바뀔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예외 사유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논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기출 문제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위층에서 소프라노가 떠들었다. 자기 집에서 떠들었으니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역시 경찰 공공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불러서 거기서 노래를 했는데 노래하는 것은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역시 경찰 공공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개인생활 활동 영역의 문제로 보면 점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그것도 매일 밤마다 그러고 있어서 30명씩 친구들을 불러들이고 있어서 그것도 밤마다만 그러고 있어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면 실선으로 바뀌어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보충성의 원칙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서 사건을 실현해야 된다는 문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 위쪽에 뭐가 있냐면 손해배상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힘을 빌리면 됩니다. 사법부의 힘을 빌리면 되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갈 수 있냐 없냐. 여기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여기가 올라가는 과정이 만약에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 점선이 실선으로 바뀔 수 있는,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이걸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실선으로 바꾸면서 여기서 신원 확인 등의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좌측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엇에 해당하냐? 이것은 경찰 공공의 원칙에 해당을 하고요. 경찰 공공의 원칙. 그 중에서도 민사관계 불관여 원칙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 같은 것은 경찰법상 일반 원칙 중에서도 제6원칙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찰 보충성의 원칙에 해당을 합니다. 양자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인데 외형상 구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헌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법원의 힘을 빌린다, 이것은 바로 이쪽의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경찰 개입 청구에서 재량 0으로 수축시킴에 있어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빠지셔야 됩니다. 다음 사익보호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공익 목적을 위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 공권으로서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보호규범에 따른 사익보호 취지가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나서 검토가 들어갔는데요. 앞에서 2단계의 논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행정 개입 의무가 인정되냐 안 되냐,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면 재량이 0으로 수축을 해서 행정 개입 의무가 인정된다라는 포석을 먼저 깔고 사익보호성이 지금 인정된다라는 얘기를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모아서 한 번에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끝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안의 검토에서 검토면 지금 이게 사실상 소결인데요. 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그 안에서 또다시 소결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위에서 읽었던 것이 바로바로 포섭이 돼줘야지 채점자가 읽기 편할 텐데 지금 그렇게 처리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좀 있네요. 경찰 개입 의무의 발생 보시게 되면 조합원이 중상을 입었고 수천만 원어치의 사무실 집기 파괴당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위해성 한계 이론에 따라서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재량은 바로 0으로 수축된다.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것도 사실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익의 가치성에 대한 문제라거나 또한 이 부분에서 모두 없죠. 더 이상 출동시킬 경찰관이 없다. 이런 문제도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오직 유해성 한계 이론만 가지고 재량 0으로 수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논의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소결, 결국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 2단계 논의 방식을 취하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설문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의 승소 가능성. 첫 번째 문제점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국가배상법 2조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럴 땐 2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답안에서 많이 보는데 행정소송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의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쌍따옴표 들어갔죠. 정말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죠. 자배법의 얘기도 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무원이 부분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는데 쌍따옴표가 쳐 있게 되면요. 그럼 여기서 감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라는 거 분명히 2조 1항까지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쳤을 때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용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사안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조치에 부작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며 이것은 이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인데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이다. 신분상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더 특이한 부분은 보호조치 부작위. 근데 그 밑에는 구호조치 부작위고요. 오른쪽은 구호조치 부작위인데 앞에서는 위험발생 방지조치입니다. 지금 경찰권 발동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기서 보호조치라고 한 이 보호조치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의 보호조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구호조치라는 말로 지금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위험발생 방지 조치에 대한 문제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의 답안에서 통일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구조조치에 대한 부작위의 경우에도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부작위가 무조건 직무행위다 이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는 자기와 부작위가 모두 포함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야겠죠. 그 다음, 생명, 신체가 훼손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손해 발생에 별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는 사익보호성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실상 다수설이라고 말하고 있는 법적 손해설이 개입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생명신체, 지금 재산신체죠. 생명우선 아니고요. 잘못 표현되어 있고 재산신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손해라고 보는데 별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뒤에서 따로 검토를 하셔야겠고요. 그다음 문제는 위법성과 고의과실 상당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느냐이다. 그럼 법적 손해설이 다수설인데 그러면 그 다수의 견해는 고려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 고의과실에서 과실은 크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위법성,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잘 보세요. 그래요. 여기서의 핵심은 위법성과 그리고 사익보호성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사익보호성을 손해의 문제로 처리하겠다라고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래요. 국가배상법 2조에서 과실의 문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니까 일반적으로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한 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특별히 문제도 되지 않았던 인과관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으니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에서는 사익보호성은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라서 인과관계 요건으로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죠. 볼까요? 고의과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의 위법성과 과실과 인과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 삼위일체다. 우선 인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상 자기 의무 및 사익보호성이 판단되어야 되고 과실 부분에서 지금 자기 의무하고 사익보호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 의무와 사익보호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옆에 다 써놓으세요. 이건 무슨 말이죠? 위법성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성하고 과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처리를 하고 나서 위법성 인정되니까 과실은 당연히 인정돼. 이렇게 처리를 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실 처리라는 과정에서 위법성 처리가 선결 문제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사익보호성 판단이 위법성 판단에 필요하다고 했으니 이것은 위법성 설치한 게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위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핵심적 논의라고 했는데 위법성 설치했으니 위의 문제점에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제일 문제가 된다는 말은 빠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주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과실로 맞습니다. 이런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과실에 대한 별도의 논증은 없었지만 위법한 부작위가 성립되면 과실은 언제나 인정되니까 여기까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위의 문제점과의 충돌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량이 영어 수축해서 보호조치 의무가 있는데도 또 보호조치로 또 용어가 또 바뀌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은 주의무 위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실이 존재한다. 위법성 보시겠습니다. 법익 침해 문제, 그 다음 재량의 영어 수축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법성 부분에서 반사적 이익의 구별이 적용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다? 그 얘기는요. 판례가 지금 반사적 이익하고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구별한다고 했는데요. 반사적 이익과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구별하는 이 부분은 지금 판례가 위법성설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고의과실종에서 위법성설 취했고요. 위법성 문제에서 위법성설이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과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가 공익 일반을 위한 것일 때는 그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절대 법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입니다. 지금 손해는 무조건 인정시키고 있어요.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거나 부작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인과관계설입니다. 이거 상당 인과관계설이죠. 여기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부작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당 인과관계설이죠. 과연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요. 그러면 두 개의 입장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재량의 0으로 수축. 예, 독자적 판단권이 인정되는 바 신청에 대한 부작위의 경우에도 위협에 이르지는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 0으로 수축되면 위협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가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간단히 처리해도 상관없겠고요. 0으로 수축했다. 앞에서 얘기했다. 근거 규정인 5조는 공익보호 말고도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성 인정된다. 예, 위법성 설로 갔습니다. 손해 발생하고 상당 인과관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성, 과실, 인과관계 3위일체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거 규정의 목적 취지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상당 인과관계 설이죠. 그러면 손해 발생과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하는데 지금 손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맨 앞에 문제점에서 당연히 인정된다고 처리했기 때문에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 인과관계도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점에서는 그러면 이걸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은 위법성설과 상당 인과관계설을 제시했습니다. 고의과실에서는 위법성설을 제시했습니다. 위법성에서는 위법성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발생과 상당 인과관계에서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제시했습니다. 두 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면책사유. 경비 업무에 동원되어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다는 항변은 뭐랑 비슷하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와 같은 영조물을 수리할 수 있는 도로의 웅덩이를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라는 식의 항변은 국가 배상에 있어서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건 뭐예요? 재정적자 예산 부족 부분에서 판례가 했던 말이죠. 이것은 참작 사유가 돼서 그 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의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지금 그 얘기가 국가배상법 제2조 쪽에서 동원될 수 있는 경찰관이 없다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증원 요청을 해서라도 위급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표현도 왜 나오는 건가요? 앞에 보세요. 참조조문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답안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위험 발생 방지 조치 257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5조 3항에서 1항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했으면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 4항 보시게 되면 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한 등의 적당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지금 증원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면책 사유와 관련돼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가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죠? 약간 릴렉스 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도둑 과실, 법령위반, 손해, 인과관계 7개가 그렇게 깁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문제에 따라서 이것은 요거 중에 3개만 검토하고 이것 중에 4개를 검토하고 그때에 따라서 조합을 만드는 게 더 힘듭니다. 또 각각의 사례를 이런 식으로 풀어놓고 나면 수험생은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렇죠? 똑똑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지 그것을 기억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본인이 응용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건데 이미 응용된 답안이기 때문에 이 답안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적당치 못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험 발생 방지 조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증원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5조를 근거로 논의될 수도 없겠고요. 위험 발생 방지 조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경찰상 즉시강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적으로 이것은 범죄 제지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경찰 개입 청구권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3단계 논의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공제의 답안에서는 경찰 개입 청구권의 성질과 관련돼서 이행 청구권에 대한 논의를 빠뜨렸습니다. 재량의 0으로 수축과 관련돼서는요. 중동 고충국의 5가지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조금 많아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에서는 국가배상 책임 요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제된 내용과 문제 내용과 답안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국가배상 요건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라는 부분은 삭제토록 여러분께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위협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위협한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부작위를 처리하려면 단서를 분명히 부작위 쪽으로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협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서는 자기 의무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가 핵심입니다. 자기 의무에 대한 문제는 경찰 개입 청구권까지는 필요가 없고 경찰 개입 의무에 대한 논의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앞에서 심지어 경찰 개입 청구권 논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설문 1번과 같은 경찰 개입 청구권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고 한다면 도치를 시켜서 자기 의무 및 사익보호성에 대한 논의를 먼저 꺼내주시는 것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경찰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공무원이고 이것은 부작위도 포함되니까 직무행위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상 7가지 요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석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깊게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행위는 공법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집행하면서는 외형설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과실 여부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법령 위반은 작위 의무가 인정돼야 되는 것이고 손해는 법적 손해를 말하는 것이고 인과관계는 상당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최소한의 기준은 제시해 주어야지 지금의 상황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포섭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당연한 것이야, 직무행위 당연한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바로 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법조항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다음 그 다음에 결론을 맺는 것이 맞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경찰 공제의 책에 대해서 조금 신랄한 비판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시면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